웹 브라우저에서 쿠다 툴킷 다큐멘테이션을 찾아보면요, docs nvidia.com 쿠다 툴킷 다큐멘테이션이고, 이 페이지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 쿠다 C++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에서 챕터 9 메모리 optimization 섹션 9.2 디바이스 메모리 스페이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이 GPU인데, GPU에서 멀티 프로세서가 있고요, 프로세서 속에 쉐어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쉐어드 메모리에 해당하는 게 시클에서 그룹 로컬 메모리 같아요. 그룹 로컬 메모리가 이 쉐어드 메모리 같고요, 이 그래픽 디바이스에 있는 D램 글로벌 메모리가 있고 콘스턴트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에 콘스턴트 메모리는 GPU 속에 콘스턴트 앤드 텍스처 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D램에 있는 거를 콘스턴트 메모리 캐시에 GPU 내부에 캐시해 주므로 콘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하면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시클에서 챕터 7을 보면요, 액세서에서 내려가 보면 피규어 7-7 액세스 라이츠에서 콘스턴트 버퍼가 있는데요, 액세스 어 버퍼 through constant memory, 이 콘스턴트 버퍼를 쓰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 7.9의 액세스 태그에서 모드 타겟 태그 read constant가 있고 const 버퍼가 있어요. 이번 동영상에서 read constant와 const 버퍼를 테스트 해보고요, 그래서 피규어 7-9 액세스 태그를 자세히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버퍼 프로퍼티에서 use host ptr을 써볼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버퍼 챕터 7 버퍼에서 액세서, 이 액세서 전에 set write back이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 버퍼의 멤버 함수예요. 이것도 사용해 볼 겁니다. Whether or not write back occurs can also be controlled by set write back. set write back을 false로 설정하면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set write back이 true로 설정되면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자동으로 써줍니다. 이 버퍼 클래스가 destroy 될 때, destruct가 호출될 때, 데이터 parallel C++ 시클에는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종류의 커널이 있는데, 챕터 4장에 보면 첫 번째 베이직 데이터 패러렐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explicit ND range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hierarchical parallel 커널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parallel 커널이 있는데, 베이직 데이터 패러렐 커널, 이것도 어차피 패러렐 커널이고,
explicit and range 커널 이것도 어차피 parallel 커널이에요. hierarchical parallel 커널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parallel 커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parallel 커널이 있는데 explicit and range 커널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게 and range class, and range class, and item class, and item class, group, group class, subgroup class, subgroup class 이 네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챕터 4인데 챕터 4에서 explicit and range 커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챕터 4만 공부해서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아래로 쭉 내려가고 챕터 9에 full and range 커널 example이 있습니다. 챕터 9에 워크그룹과 워크 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워크그룹 베리어, 로컬 메모리, subgroup 이런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콜렉티브 펑션에서 브로드캐스트, vote, 서플 이런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콜렉티브 펑션이라 해놨는데 콜렉티브 펑션은 subgroup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subgroup은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배운 SIMD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AVX, AVX2, AVX512 이런 기능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패러렐 C++ 시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커널이 있는데 4장에 Basic Data Parallel 커널, Explicit and Range 커널, Hierarchical 커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커널이 있고 챕터 4에서 and Range 커널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 9장에서 워크그룹, 워크아이템, 워크그룹과 워크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워크그룹은 워크그룹 로컬 메모리를 지원하는데 이 워크그룹 로컬 메모리가 그룹 내에서 워크 아이템이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워크 아이템은 워크 그룹에 속하는데 그 워크 그룹 내에 속한 워크 아이템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가 워크 그룹 로컬 메모리입니다. ND 레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 계산 범위의 레인지를 워크 그룹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전체 계산을 워크그룹 범위로 나눠서 그 그룹 속에 들어있는 워크 아이템들이 워크그룹 로컬 메모리를 이용하기 위해 ND 레인지 커널을 사용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9장을 전체를 읽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이번 동영상에서 4장 explicit and range 커널에서 work item,
워크그룹, sub그룹 이런 개념과 ND range 클래스, ND item 클래스, 그룹, sub그룹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번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뷰에서 페이지 디스플레이에서 두 페이지로 표시하고 ND range 클래스 이거를 누르면 이거를 축소하고 여기에 ND range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ND item 클래스가 있는데 ND range 커널 람다에서 ND range를 직접 액세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ND range 커널 람다 속에서 ND item은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워크 아이템마다 ND 아이템을 커널의 아규먼트로 받습니다. ND range 클래스에서 get global range, get local range 이 두 개의 함수와 ND 아이템의 get global range, get local range는 동일한 함수입니다. ND 아이템의 get global range는 ND range의 get global range와 같은 함수이고요. ND item의 get local range는 ND range의 get local range와 같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ND 아이템에서 get group을 이용해서 return 값이 그룹, 즉 현재 워크 아이템이 속한 그룹을 뽑아낼 수 있고요. get sub그룹을 이용해서 현재 아이템이 속하는 sub그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ub그룹은 SIMD에 해당합니다. Q를 만들 때 CPU 셀렉터를 사용하면 sub그룹은 CPU의 SIMD 그러니까 AVX에 해당합니다. sub그룹 자체는 로컬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룹은 그룹 로컬 메모리를 갖습니다. sub그룹은 로컬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sub그룹에 속하는 아이템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때 콜렉티브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룹 같은 경우는 로컬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룹 로컬 메모리로 그 그룹에 속하는 워크 아이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해야 하는 게 get global id와 get local id입니다. get global id와 get local id는 말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없고 실제 코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영상을 통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부이든 간에 어떤 책이든 간에 챕터 1을 읽고 다 이해하고 챕터 2를 읽고 다 이해하고 챕터 3을 읽고 다 이해하고 이런 방식의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시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챕터 1부터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18, 챕터 19 에필로그까지 읽고 돌아와서 또 읽고 돌아와서 또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챕터 1 인트로덕션을 이해하려면 챕터 2, 3, 4, 5, 6, 7, 8, 9, 19 에필로그까지 다 이해를 해야 챕터 1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챕터 2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챕터 1, 챕터 3, 챕터 4, 챕터 19 에필로그까지 이해를 해야 챕터 2를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챕터 9를 이해하려면 챕터 9를 제외한 챕터 1부터 챕터 19 에필로그까지 이해를 하셔야 챕터 9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에 모르는 부분은 열심히 읽고 또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고옵니다. 몰라도 고. 반복해서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명확한 그림이 잡힙니다. 챕터 4에서 Explicit and Range Kernel을 배울 때 그룹과 सब그룹에 대해서 배우는데 सब그룹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챕터 16에 SIMD, Basics of SIMD Hardware, Basics of SIMD Hardware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सब그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챕터 16에 Basics of SIMD Hardware를 파악하셔야 챕터 4에서 설명하는 सब그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 몇 개를 통해서 SIMD에 해당하는 AVX, CPU, 인트린직에 대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GPU도 SIMD를 이용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황스럽고 괴롭고 좌절스러운 게 아니고요. 궁금증이 계속 생겨야 그 모르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눈에 잡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해해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영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늡니다. 처음에 물에 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버퍼 use host ptr을 이 use host ptr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왜 사용하는지는 코딩 하면서 설명드리고요. 액세서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피겨 7-7에서 컨스탄트 버퍼를 사용해 볼 것이고요. 여기 로컬을 보면 액세스 워크그룹 로컬 메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퍼의 타겟으로 로컬 메모리 액세스 워크그룹 로컬 메모리는 워크그룹 내의 아이템들이 다른 말로 워크 아이템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 피겨 7-9에서 타겟 밸류가 있는데 언제 타겟 밸류 read write, read only, write only, read constant를 사용하는지
언제 액세스 모드를 사용하는지, read, write, read, write, read, 언제 액세스 모드를 사용하는지, 액세스 타겟을 컨스탄트 버퍼로 지정할 건데 어떻게 액세스 타겟을 지정하는지 배웁니다. 타겟 밸류 read, write, read only, write only, read constant 지정하는 방법과 액세스 모드 read, write, read, write, read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이론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내는데요. ND 레인지 커널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챕터 4에서 Hierarchical Parallel 커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영 실력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면 속력을 낼 수 있고요. 일단 물에 뜨면 수영 실력은 저절로 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륙시켜 드리고 물 위에 띄워 드리겠습니다.